어디 보자. 떴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채팅을 읽어주는 남자 제 3부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지내시죠? 벌써 사람들 많이 왔네. 많이 왔네. 많이 왔어. 많이 오셨군요. 네, 어서 오십시오. 순식간에 벌써 몇 명이야? 오, 1000몇 명이 왔네. 1200. 진짜 조금 늦게 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요즘 외국에 있다 보니까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가 최근에 저쪽 갔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 적응 때문에 좀 늦게 왔습니다. 뭐 어떻게 박사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정력에서 나오죠, 지금. 그래가지고 아직 사람들이 조금 많이 안 모였으니까 최근에 거 뭐 재밌는 기사 갖고 한번 해보죠. 저기 뭐지? 어저께 보니까 화웨이 부회장이 나왔더라고요. 아시죠? 다 멍먼웨이인가? 그 여자의 부회장이 이번에 일단 보석으로 나와서 감시하에 이제 캐나다 자택에 머무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보니까 캐나다의 사람 2명을 인질로 잡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협박하니까 캐나다가 결국 보석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지 말라 하는데 캐나다 미국 땅이 아니니까. 근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조금 뭐랄까 좀 미심쩍은 게 있어. 뭐냐면 캐나다 사람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긴급히 체포한 것도 좀 수상하고, 여기 잠깐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체포된 캐나다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친북 인사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친북 인사 어딨냐? 그래서 제가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찾으세요. 그냥 친북 인사인데 원래 북한에 사업차 왔다 갔다 하는 캐나다인 2명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인질로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부회장 괴롭히면은 자기네들도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쇼인데 일단 국민 여론상 캐나다 사람을 목숨을 그렇게 담보로 하니까 어쨌든 여론전에서 내가 봤을 때 신경을 써가지고 일단은 보석은 시킨 것 같은데, 저는 캐나다 사람 2사람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저 새끼가 진짜 인질인지 아니면 인질인 척 하는 건지. 그래서 좀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어쩌겠어요. 국내 여론상으로는 그걸 해야 되니까 일단은 했는데, 나중에 제가 요거는 김기사 아지매 할 때 따로 뽑을게요. 걔들 봤거든요. 김정은이랑 사진 찍고 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걔는 순수한 관광객이 아닌 완전히 그냥 친북 사업가인데 그런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 통신 전달 장비를 전부 다 화웨이 쓰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에릭슨 그 다음에 노키아 이쪽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원래 일본에서도 통신 회사가 여러 개 있거든요. 뭐 NTT, 도코모, 뭐 소프트뱅크 뭐 이렇게 한 5개인가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들이 원래 다 중국어 쓰지 않았어요. 소프트뱅크만 유일하게 화웨이 거를 썼었는데 4G 때 이번에 손 회장이 확실하게 5G는 다 중국 거 안 쓰고 노키아나 에릭슨 걸로 쓰고, 심지어 4G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장비 교체를 하겠다라고 이제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내에서는 내가 봤을 때 중국 애들이 통신 산업 쪽에서는 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직 현재 진행이 아니고 현재 중국 애들이 계속 잠식기에 들어오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지금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해 갖고 지금 하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3일 전인가 전전말 그거 하면서 안정권 대표랑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진도에다가 지금 차이나타운 진료한다. 하는데 전라도 지역은요 굉장히 많이 중국화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전남 여수, 그 다음에 광양 제철소인가 거기 있는데 일대, 그 다음 진도 이런 데가 전부 다 중국 자본이 쫙 깔렸어요. 예전에 여수 엑스포 했었죠. 그쪽도 중국 애들이 자본은 손을 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이미 2010년대 초반서부터 중국 애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했는데,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은 그거는 군사적 목적이라는 게 딱 보여요. 그건 제가 이번 주 김기사 아지매 때 다시 잘 정리해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좀 여론을 조금 시끄럽게 한번 떠들고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안가 시바? 이거 시바견이잖아, 시바견. 몰라, 이거? 시바견이라는 개가 있어요. 아마 이게 일본 개일 거예요. 진돗개 변종. 근데 여기 안가가 들어있죠, 안가. 이게 성이 안씨라서가 아니라, 남자들이 여자들 꼬시러 이제 여자친구 집에 가면은 항상 애완견이 있잖아요. 근데 애완견이 침대 위에 딱 올라가서 버티고 있다고. 그래서 안가 시바라는 말을 딱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바견하고 안가가 붙어서.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더라고. 이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샀어. 예. 그래서 어디 보자. 다른 거 있나? 그렇죠. 진도는 항구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제가 그때도 조금 얘기했지만 원래 이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원래 가야 땅이에요. 가야. 예.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 고대 일본 외라는 사람들이 아마 가야인일 겁니다. 예. 원래 일본의 시작은 가야예요. 최초 시작은.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 왕조를 백제 사람들이 넘어서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역사의 시작은 가야이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그 연결고리가 가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은 원래 가야 땅이었는데 진도나 이런 데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이게 중국하고 가까워요. 배 타고 왔다 갔다 교류할 때. 그래가지고 그 지점이 옛날 때도 전략적 유충지고 물산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항로의 거점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때 가야가 신라도 거의 멸망시킬 만큼 굉장히 사실 광개토대왕이 아니었으면은 가야가 쓸었어요. 가야가 신라도 작살내고 백제도 작살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광개토대왕이 죽여버렸지. 그런 바람에 가야가 힘을 잃고 흐지부지 한반도에서 세력을 이루면서 결국은 일본 땅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가야인들의 세력은 정치적 세력은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나머지는 저쪽 신라로 가서 이제 김유신 같은 그런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현재 중국 애들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네. 그래서 나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할 때마다 이쪽 좌파 사람들은 친중파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이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 고향 아니야. 자기 고향.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기 땅이에요. 자기 고향을 중국놈한테 팔아먹어서 그 돈을 가지고서 한국 정치에서 선거를 한다? 나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응? 진도 같은 경우 그때 어제 신문 기사에 17조였나? 그런데 진도 재정이 얼마인데 17조라는 돈을 투자받습니까? 투자받으면 투자받은 돈을 갚을 능력은 돼요? 17조만큼의 어떤 재화의 생산 가치가 생겨야 그 돈을 갚는 거예요. 그렇죠? 17조 투자받아서 17조 가치를 하는 사업이 안 나오면은 그거 다 빚으로 남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전라도 지역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돈을 받냐고. 어?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도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잖아.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애들한테 쩔쩔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뭐랄까 향해 임시정부를 지금 건국에다가 집어넣으려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상해 임시정부를 이 좌파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하면 떠오르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응? 한번 써보실래요? 상해 임시정부 하면 떠오르는 대통령. 아직 안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오네. 내게 조금 느려서 그런가? 이제 나오는구나. 김구, 이승만, 김구, 이승만, 김구, 이승만 막 나오는데 아따. 자, 보세요. 뭐 이승만 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우파라서 이승만이라 썼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상해 임시정부 하면 김구가 떠오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하 임시정부하고 하면 어떤 대통령이 떠올라 하면은 10중 8구 김구예요. 자,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상해 임시정부의 그 어떤 대표 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김구라 선생이 있는데, 자, 김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질문하고 싶어요. 김구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김구? 응? 오바마도 나오네. 난리 났네. 김구가 어느 나라 사람에 속하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안중근 의사, 중국 시진핑이 안중근 의사 동상 만들어서 의정부에다 갖다 줬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의정부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다고. 근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쓰려는 거예요. 중국이 줬다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김구, 윤동주 같은 시인 이런 사람들을 지금 중국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그래놓고 민족해서 조선족이라고 제목하네요. 조선족이라고. 일단 중국에 집어넣어버려. 여러분 그런 거에 동의하세요? 네? 그런 거에 동의합니까? reptilian?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어? 아직 모르겠네. 자, 보세요.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항일투쟁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다 중국인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한 다음에 민족을 조선족으로 잡고 있어요. 네. 자, 왜 그러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상해 임시정부에게 정통성이 있고 우리나라 그 6.25 전쟁 아니지 해방 이후에 그 대한민국 건국은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가려 하잖아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를 그 우리나라 건국의 시점으로 잡게 되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어차피 상해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지. 그리고 원래 국가가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가 상해 임시정부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영토가 어디 있어? 나라 뺏겼는데. 국민이 어디 있어? 다 일본 애들이 데려갔잖아요. 주권이 어디 있어요? 외교 주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임시정부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이 지금 계속 그 뭐랄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중국 국민으로 바꾼 다음에 민족만 조선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슬금슬금 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개정해달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런 방구도 안 해요. 대꾸당합니다. 그냥 바꿔요. 일방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인증되는 거예요. 왜냐? 국가라는 개념은 국민, 주권, 영토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 주권, 영토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인식에서는. 그렇죠? 우리들의 인식에서는 그게 한반도니까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반도에서 밀려나서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 임시정부를 세고 정부 활동을 한 거라고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애들이 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시각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상해 임시정부는 원래는 조선반도 쪽에 있던 세력이 일제한테 땅을 빼앗기면서 밀려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운 조선족 사람들의 정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정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반도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되는 겁니다. 고로 원래 국민상 중국인이고 민족 분류상 조선족이기 때문에 중국 영토에서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일본 제국이 빼앗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한반도에 있던 조선족들이 본토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본토인 이쪽 상해 쪽에 와서 임시정부를 건설해 놓고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재탈환하려는 독립운동으로 묘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응? 그렇게 안 봐요? 중국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뻔한데 나중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정통성을 하는 거에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적 자주권을 갖고 있었다 해서 역사를 길게 하고 싶어서 그걸 늘리는데 중국 애들의 셈법은 다르다예요. 중국 애들은 다른 생각 갖고 우리나라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역사 패권 전쟁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정부 수립의 연도가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해방 이후가 아니라 더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이 망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독립정부를 했다라는 식으로 자부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척하지만 뒤통수 치고 있죠. 왜? 너희들은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 애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낭만적 민족주의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거지. 채트 읽어달라는데 뭐 어떤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쵸. 시진핑이 박 대통령한테 윤동주 씨 보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하려는 거예요? 윤동주라는 중국의 조선족 시인의 시를 한국의 한민족, 즉 조선족들에게 편지를 줬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조작하는 거라고. 요거. 아리엔 초이니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KTX나 온수관 파일 사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수관 파일은 잘 모르겠고 KTX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좀 더 제가 여기 지금 오늘은 게릴라 방송에서 자료를 좀 짜집기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SRT의 일부 주식을 지금 중국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SRT, 그 아시죠? 우리 그 수서역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지금 중국 자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저쪽 호남선, 전라도 쪽으로 가는 그쪽 노선에는 아까 그때도 얘기했듯이 진도의 차이나타운을 세려는 중국 철도 건업공사인가 뭔가 하는 그 회사가 고속철도 사업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진도의 차이나타운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SRT는 중국 자본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KTX가 고장이 잦아지네. 그러면 KTX 안 타면 손님은 어디로 몰릴까요? SRT로 몰리겠죠?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예. 거기까지만 의심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제가 얘기를 못해요. 나중에 그건 제가 김기사 아지미에서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손을 안 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전말 이번에 하는 거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라는 사람들 자체가 친중파라고. 사대부가 갖고 있던 게 뭐예요? 모화사상 아니에요. 모화사상. 중국을 사랑하는 사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일투쟁 운동가는 항일투쟁은 맞는데 친중 항일투쟁 운동가였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재밌는 댓글이 없나? 예, SRT 수수액 중국 자본 침투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그 자주적인 국가를 세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가 있었고 조선 왕조가 멸망한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 게 정통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야 친서방적인 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생긴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원 하에 수립된 국가예요. 일본 제국 미국이 핵폭탄 2방 떨어뜨리고 항복시킨 다음에 그리고서 독립된 국가거든요. 즉 미국의 영향 하에 생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정부의 중심을 두느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친중과 친미가 묘하게 갈립니다. 그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댓글에 박근혜 대통령이 친미다, 친주다 하는데 전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대에도 친중 정치는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1991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반공의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에 양 진영 간의 냉전은 끝났다라는 생각하에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 당시에 그러한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뻗은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제2의 냉전 전쟁이에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서방 진영의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반공의식을 내려놨어요.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야. 중국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지금 후유증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우파 정치인들도 그때 당시에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요. 공산당인데. 그 다음에 뭐야?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그 제가 예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서 그 개혁개방 당시에 중국 대학교, 그러니까 북경, 칭화, 인민, 특히 인민대학교, 그 런민다시에 거기가 있거든요. 그쪽 인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백년지 대계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서방 국가, 즉 미국에게 지지 않으면서 지금의 중국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시간이 나면은 그 도강을 했어요. 도강. 옛날 때는 중국이 좀 시스템이 허술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들어도 돼요. 어차피 저도 어학연수 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였기 때문에 가서 들어도 돼요. 뭐 한 강의실에 뭐 100명, 200명씩 들어오니까 뭐 누가 들어온지 구별도 안 가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 유치를 막 하려 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유학을 와서 그래서 그렇게 그 뭐랄까 이게 강의를 구경하는 거를 허용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개씩 그런 강의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중국의 그 경제학자들은 중국식 경제학이라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쓰는 경제학이 있어요. 그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마크로이코노미스, 매크로이코노미스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대학교에서 쓰는 그 경제학 그 교재가 맨큐라는 사람이 쓴 걸 겁니다. 맨큐의 거시경제학, 맨큐의 미시경제학.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많이 써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랬는데 중국 애들은 그 당시에 그거를 받아다가 중국식 경제학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고요. 야, 그걸 보면서 진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이 중국 새끼들은 머리가 좋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식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같이 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거를 적용시키는 거를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은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중국 애들은 서방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 단계적 전략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 대학 강의에서도 얘기했어요. 전 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중국이 어떻게 굴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도강을 했죠. 그런 계획을 갖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좀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진 교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교수들이 없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는 5,200만 명인데 써먹을 수 있는 교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이게 강의하는 이런 거 말고 갖고 있는 지식을 그 어떻게 국가 정책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즉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교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맨날 정치공학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권 잡고 이런 얘기만 하지 외교를 어떻게 하고 국가개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 안타까워요. 제가 중국을 욕하면서도 항상 그 보는 거는 왜 우리는 중국 같은 마인드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일본 배워야 된다 그러고 중국도 배워야 된다고 하고. 왜냐? 미워하는 것과 배우는 건 별도의 문제거든. 그 다음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하는데 왜 그 사람들 머리 스타일에 뭐 문제 있어요? 왜 이런 이상한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써주세요.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의도를 모르겠어. 그 다음에 삼성 하드업체로 일하고 있는데 투자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야는 진행 중이긴 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에서 얼마나 버틸까요? 버텨야죠. 이건 버텨야 돼.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버텨야 돼.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팔아넘기면 안 됩니다. 팔아넘기려고 하면은 그 팔아넘기려는 사람 또 자살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왜냐? 이거는 미국의 국방산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유출시키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정원은 빨갱이들이 장악해서 안 움직일지 몰라도 이거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다 제재해버릴 거예요. 분위기 험해져요. 하지 말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년에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망명할 경우 그 다음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그 우파 사람들의 제가 봤을 때 그 문제점은 뭐냐? 국제 정세를 어떤 틀에 박힌 판으로 본다는 게 참 문제점이에요. 국제 정치는요, 생물입니다. 문어 같아요. 뼈가 없어. 흐물렁흐물렁거린다고. 그때그때 국제 정세와 상황에 따라서 모든 그 결과는 계속 수시각각 변합니다. 그 변하는 상황을 예측해야 돼요. 일종의 기상예보와 같은데, 우리나라 그 우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념은 뭐냐? 미국은 북핵 개발을 저지한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김정은을 제거한다. 이런 명제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미국은 김정은을 제거 안 할 수도 있다예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자, 제가 왜 이런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문정권에는 주사파 빨갱이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하고 어떻게 손잡고 고려 연방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만만해. 안 갑니다. 김정은이 미쳤습니까? 그런 짓을 하게? 자,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첫째,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권이에요. 친중 정권. 친북, 친중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친중적 비중이 더 큽니다. 왜냐? 돈 때문에. 돈. 중국의 자금적 지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옛날 때 코 낀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친중파가 더 힘이 세요. 친중파가. 친북파보다 친중파가 더 힘이 셉니다. 북한이 돈이 있어? 개뿔도 없잖아. 옛날 때 운동권 출신들 이데올로기로 공부한 거지. 걔네들이 뭐가 있어요? 근데 친중파는 돈이 있어요. 돈. 그래서 친중파가 우리나라에서 더 강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중국 돈을 받아 먹은 새끼들이 자기네 고향인 전라도 지역 땅을 다 팔아넘기고 있죠. 차이나타운 생기다. 그리고 외국 놈들한테 정당 가입법 만든다고 송영길이 같은 놈이 이상한 짓 하죠. 그리고 자기 땅에 뭐 5억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고 해서 법 다 통과시켜버렸죠. 그 다음 중국 놈들 계속 들어죠. 평창올림픽 때 올림픽도 시작 안 했는데 이 문재인이가 중국인들한테 무비자로 그냥 왕창 다 끌어들여갖고 우리나라에 중국인들 개떼같이 몰려오게 해줬죠. 온갖 친중 정책은 다 해줬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SRT 일부 중국한테 넘겼죠. 진도 개발하죠. 여수 개발하죠. 광양 개발하죠. 다 주고 있다고. 다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물론 그 돈 갖고 얘들은 부자가 됐어요. 물론 여기에 비트코인도 있고 많아요. 비트코인도 요즘 슬금슬금 또 이제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사파가 무슨 힘이 있어. 돈 있는 놈이 왕이지.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 얘네들이 낭만적 민족주의를 가진 주사파 애들을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낭만적 민족주의라 제가 얘기했던 거는 바로 그 임종석 같은 애들이지. 북한에 대해서 무슨 향수를 가지고 뭐 어버이나라 병신짓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이렇게 통하게 하고 경제 협력하자 이런 거 하잖아요. 물론 주사파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상해 임시정부를 중국이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사파들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낭만적 민족주의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중국 세력은 다른 계산이 있다니까. 다른 계산. 그게 뭐예요? 북한의 중국화예요. 북한의 중국화. 그래서 뭐냐? 지금 북한을 개발하겠다는 나진 핫산지구에 들어가는 프로젝트,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개발, 죄다 중국 자본이에요. 아시겠어요? 중국 자본.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개혁개방 쪽으로 가게 되면은 북한의 경제는 중국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홀라당 넘어가. 시진핑이가 북쪽에는 중국이 존재하고 남쪽에는 그 시진핑의 꼬봉인 문재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친중파들이 북한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구호 삼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본으로 북한 개발하는 것도 하고 모든 거를 북한을 중국화하는 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뿔도 모르는 좌파이들한테는 우리 민족끼리 아름다운 평화통 이런 개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북한을 중국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돕고 있는 게 좌파들이란 말이에요. 전라도도 물론 중국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있는 게 김정은이에요. 이런 사면초가 위기 속에 있는 게. 그래서 김정은은 반미주의자예요. 하지만 반중주의자기도 해요. 네. 문재인은 어때요? 친중주의자의 반미주의자예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과 김정은 중 누구가 더 미국에게 유리한 입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더 유리해? 문재인 정권이 미국하고 유리해요? 북한 정권이 미국하고 관계하는 게 더 유리해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이라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를 미국이 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북한이 핵 개발하니까 쳐야 된다? 왜 한반도만 쳐다보십니까? 국제정치를 보니까 국제정치.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한반도에 오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싸우려고 한반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반도에 오면서 그 명분이 될 수 있는 빌미 중에 하나가 북한일 뿐이야. 북한의 핵 개발. 따라서 북한이 미국에 협조적이라면은 미국은 북한을 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응?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미국이 한국의 우파 정권과 북한을 치려 했던 계획은 와해됐다고. 와해됐다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하고 미국이 함께 김정은을 제거한다? 그거는 우파 사람들의 꿈이고 희망이죠.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응? 김정은은 지금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나마 희미한 촛불이지만 김정은이 있음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친중화되는 건 막아주고 있거든. 중국도 한반도를 가려면 북한을 거쳐가지 못하고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교류하기가 어려운 애매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애매한 게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중국화를 막아주는 애국자가 돼버렸네? 어떻게 대답합니까? 존나 골 때린 거라니까 이게. 응? 김정은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때려 죽이고 싶어도. 어? 여기에 김정은이 바로 이러한 국제역학관계를 이용해서 핵 개발을 하면서 쳐봐 하는 거지. 미국한테. 나를 죽일 수 있겠어? 못 죽이죠. 지금 때려 죽이고 싶어도. 응? 자,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랑 NLL 뭐 이거 뭐 휴전선 다 철가니까 그 길을 타고서 북한 애들을 쳐들어온다? 미쳤습니까? 미쳤냐고. 독재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라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그 NLL 뚫고서 무력 침공하는 순간 미국이 무력 개입할 텐데 김정은이 미쳤다고 그 짓을 할 것 같아요? 에? 안 하지. 그럼 뭐 고려 연방은 할까? 아직은 안 하죠. 왜? 미국을 자극하면 안 되거든. 김정은은 현상 유지를 해야만 죽지 않아요. 현상 유지를 해야만. 지금의 현 상태를. 아시겠어요? 국제역학관계를 잘 보세요. 이거를 지금 통합시켜서 고려 연방제 만들고 남북 경제교류 뚫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남북 교류 뚫으면은 중국 놈 들어온다니까.
미국이 그걸 원할 것 같아요? 응? 생각해보라고. 응? 무조건 김정은 때려 죽인다. 미국 이런 단순한 논리로 보지 말라니까. 국제관계는 생물이에요. 이동한다고.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야. 응? 왜? 시청자 수가 얼만데 그래요? 4,600? 깜짝입니다. 많이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북한을 제거하는 작업은 아직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시면서 머리를 차갑게 가지세요. 지금 안 돼요. 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죠. 지금 뭐 이게 문재인 정권을 레임덕시켜서 탄핵해 쫓아내자. 왜 쫓아냅니까? 응? 여러분 문재인 쫓아내면은 여러분 우파에서 정권 잡을 자신 있으세요? 그 자신은 있어서 지금 문재인 쫓아내려고 하는 거냐고. 응? 이 국제 정치를 잘 보려니까 보세요. 문재인을 이용해서 중국이 잘해먹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에는 중국이 배우가 있다. 그렇죠? 중국 애들의 도움을 받고 문재인 정권 잡고서 올해 신년에도 한복 잘 차렸고 중국한테 어이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병신 같은 짓도 했잖아. 그렇죠? 응? 은인의 나라지 정권을 잡게 해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경제가 망하면서 폭망했다고. 중국이 문재인이라는 꼬방을 세워놓고 한국을 친중 정책으로 잡으면서 중국인들에게 그 이민을 개방시키고 영주권 주게 하고 뭐 온갖 친중 정책을 다 하게 뒤에서 조정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거 그냥 방치했다간 한국은 중국화되거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엄청나게 강력한 제재를 하고 중국에 제재를 하다 보니까 중국도 돈줄이 마르고 한국도 투자 가치가 지금 별로 안 좋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투자 속도가 훅 줄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국화되는 거를 서서히 들어오게 속도를 늦춰놓은 상태라고. 지금이 이게 현 상태예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졌어.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번에 그 화웨이 사태도 있었지만은 그 중국의 부자들이나 이런 애들, 그 공산당에 연결된 애들이 재산을 팝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부동산값 떨어진다고. 왜? 중국 애들이 왕창 들어서 사다가 얘네들이 다시 되팔고 나가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진 데도 있고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데는 떨어지는 반면 한반도로는 집중된다예요. 왜? 한반도는 북경, 천진, 샹하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대륙이거든. 따라서 한반도만큼은 전략적으로 중국화시켜야 될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자본의 움직임이 뭐예요? 과거에는 팽창해갖고 서방 국가까지 왕창 그 지역을 뻗어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자본,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금융사정이 안 좋으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뻗었던 손을 투자를 일부 회수하면서 한반도에 집중시킨다고. 한반도를 중국화시켜야 미국 그 해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에요. 현재. 그래서 문고봉이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문고봉이 힘을 잃었단 말이에요. 국민의 지지를 잃었어. 그래서 다급해진 중국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반문연대라니까. 반문연대. 아시겠어요? 문재인을 싫어하는 국민적 정서를 이용해서 먼저 선방치고 나가는 거예요. 먼저 선방치고 나간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나 환경을 모르는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은 그래 문재인 쫓아낸다 개새끼 새로운 정권 세우자 해놓고 또 친중 정권 뽑는 다니까.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에? 이게 중국의 전략이라고. 그래서 내가 반문연대 같은 거 족간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반문연대를 외치는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라는 거예요. 면면. 저 새끼들 뭐 했던 놈들이야. 보라는 거예요. 응? 반문연대를 외치던 민주당 의원이 됐건 그 다음 저기 뭐야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됐건 애국당 의원이 됐건 면면을 보라고. 그 사람들이 뭘 했던 사람인가를. 답이 딱 나와 있다니까. 그게 바로 전형적인 그 제국주의 방식이죠. A가 되든 B가 되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는 거야. 즉
민주당 쪽에서 반문연대로 대통령이 다음번에 나오건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문연대의 수혜를 받아서 대통령이 나오건 누가 되건 친중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당만 쳐다보겠지.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게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의 수준인 거고, 그러한 소국, 이 스케일도 없는 한민족, 얘네들을 통치하려는 중국 공산당 간부의 시각에서는 여러분들은 개돼지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난 좌파니까 민주당, 난 우파니까 자유한국당 이런 식이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아무런 생각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날렵한 턱선 다이어트 성공.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까 띄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다음번 선거에서 얼마나 개념이 없이 움직이는지를 이게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정치를 논하는 데 있어서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국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고향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학연지연을 생각할 뿐이라니까. 지금도. 그러면서 양쪽 다 깨시민이라 그래. 내가 봤을 땐 깨는 시민인데 깨는 시민, 깨시민이라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네.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영향을 끼치려고 아주 엄청나게 합니다. 일본까지는 미국이 밀어냈어요. 이제 손정희 회장 친중파 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닛산, 르노, 프랑스 회장 잡아 넣었어요. 다 됐어. 이제 정리했어. 이번에 마크롱도 위태위태하죠? 정리했어. 이제 한반도가 남았단 말이야. 한반도 어떻게 할 거야? 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문연대 하면서 막 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중국 애들의 의도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문연대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가 사람들하고 친합니까? 응? 미국의 정가 사람들이 만나줘요? 응?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런 놈들하고는 정치 못해요. 응? 우파 정권이 생긴다고 해서 경제에 살아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반중 친미 안 하면 소용없다. 응?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 짱깨선이 안 넘어갔어요.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계정을 폭발시키는 게 왜 내 것만 폭발시키고 멈췄어? 마저 폭발시켜보지. 응?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반중 친미 얘기하니까 폭파당하는 거예요. 다른 우파 채널들은 왜 냅두겠어요? 상관없다니까. 반중 친미를 외치는 채널만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좌파를 찍는다, 우파를 찍는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그 정치인이 뭘 했던 놈인지를. 그걸 봐야 돼. 누구야? 박사님 혀가 길어 이상해. 혀 존나 짧아요 저. 이게 다 나온 거야. 제가 혀가 짧아갖고 발음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자꾸. 그래서 반중 친미를 하는 게 무진장 중요해요. 반중 친미. 나경원은 왜 욕먹는 거예요? 친중인가요? 그녀는 개념이 없죠. 몰라서 물어요? 인터넷 검색 좀 해요. 왜 이렇게 게을러? 뭘 했는지 검색해보라고 그 여자. 검색해 보세요. 개념이 없는 인물이야. 개념이 없는 인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문재인이는 그냥 허수아비로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 왠지 알아요? 좌파긴 좌파인데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좌파예요.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좌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힘이 빠져 있어.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아각 떠들어도 함부로 잡지를 못해요. 왜? 잘못 잡았다가는 지지율 더 떨어지니까.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친중의 위험성, 좌파들의 위험성, 그 다음에 주사파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다음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국민적 여론을 퍼뜨리는 아주 좋은 시기거든. 그런데 여기서 성질급해가지고 일부 성질급한 우파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네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서 온갖 문제가 생겨 전전긍긍 갔는데 이거 대충 덮고 다시 정치적 그 힘을 회복하려는 세력들, 반문연대죠. 이런 새끼들이 지금 국민 여론 선동에서 시간이 없다, 큰일 났다, 나라 망한다, 막 북한 쳐들어온다, 양치기 소년짓 하면서 지금 다시 정권 재창출하려는 이런 새끼들 말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밥이 덜 익었어요. 무슨 말이냐?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근데 문재인을 싫어한다고 자유한국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응? 그냥 가운데 많은 부동층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이가 천만에 만만해지. 응? 못 흡수한다고. 밥이 설 익었어. 민주당은 내려오는 추세고 자유한국당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여기서 반문연대 외치고 아가거려갖고 문재인 쫓아내면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떨어지다 성과가 딱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된다니까. 인기 없어도 민주당에서 뽑아간다고. 결국 쪽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힘 빠진 좌파 정권이 아니라 새로 정권을 잡고 힘이 있는 좌파 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떠들 수 있겠냐고. 응?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작살나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그리고 얘네들이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한다면서 법을 막 바꿨죠. 우리가 이제는 야당이란 말이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쟤네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를 잡고 탄압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왜? 쟤네들이 탄압받을 때 법을 만들어 놨거든. 정권 잡고서. 근데 그 법에 바꿔놓으니까 그 법의 수혜자는 누구야 이제? 이제 우리가 수혜자라고. 쟤네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펼치면 된다니까. 표현의 자유를 펼치고. 지금 같은 좋은 기회가 어딨어. 더구나 정권도 힘이 약할 때. 이렇게 쫙 여론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그 시기야. 에? 지금이 그 시기라고. 그러면서 뭐랄까.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힘이 없고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미국에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결국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마치 노무현처럼. 노무현이 때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생겼고요. 평택 미군기지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것도 아니에요. 이명박 때 한 게 아니야. 좌파 정권 때 한 거예요. 왜? 힘 빠진 좌파 대통령은 뭐든지 들어주니까. 아시겠어요? 정권을 막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력자들의 권력욕이에요.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별쇼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이잖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인들의 위장쇼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국민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금 덜 내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덜 피곤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의 정치 계산에 놀아납니까? 응? 안 되지. 절대로. 김성태, 김무성 친중 꼬봉 역할을 하고 있음. 부산에 엄청난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뭘 그런 새삼스러운 거를 그렇게. 응? 네. 친중 국회의원이 갑자기 반중하면은 중국 자본 한꺼번에 빠지면 경제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의 친중 정치인들과 그 다음 기업들은 중국하고 이렇게 연리지가 됐어요. 연리지. 연리지 뭔지 알죠? 두 개 남은 거 하나를 붙는 거. 병신짓 한 거죠. 병신짓.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돈에 눈이 멀어서. 어? 돈도 많은데 왜 이게 돈에 눈이 멀어 있을까? 어? 이게 추나님이 박사님 방송 꽤나 오래 본 것 같은데 앞으로가 굉장히 비관적인. 비관적이진 않아요. 전체적인 청사전은 밝지만 우리에겐 고난의 시기가 왔습니다. 한 번은 타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뭐야 이게? 북한 우리나라 남침 절대 못합니다. 김정은 북한 시민 컨트롤할 수는 있어도 혹여 남침하면 나만 먹어도 제명에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 공격은 어려워요. 힘들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는 거는
그 아나콘다가 황소를 삼키는 거와 똑같아요. 배 터져 죽어요. 중국 자본 빠져도 한국 안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외교의 힘이에요. 그건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방어 전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중국 잡는데 중국 학계 기업에 넘쳐나는 중국인들 문제 안 됩니까? 문제 되죠.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박사님, 현재 김정은 짝퉁이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짝퉁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김정은은 존재하잖아요. 네? 북한의 엘리트 세력이 친중화되느냐가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방위비 협상 때문에 미군 철수 문제 생길 때 이것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타깝지 진짜. 왜 우리는 호쾌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겨우 9,400억 원이요. 9,400억 원. 겨우 9,400억 원을 안 줘갖고 미국과 관계를 왜 빠그러 들이냐. 먼저 돈 줘버리라고 했잖아요. 흔쾌하게. 야, 방위분담금 다 대줄게. 이렇게 먼저 선빵 치고 나가면서 유리한 협상 조건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우린 수세적 방어로 몰린다니까. 이 등신 같은 새끼들 진짜. 뭐 어차피 문재인 대가리에서 그게 나올 리는 없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너무나도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몰라. 외교에 대한 협상 방식도 모르고 어떻게 백인들하고 협상해야 될지도 개념도 없고, 응? 병신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중국 돈 받아먹은 국회의원들 뺏지 못달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 다음번 총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음번 총선에는 중국 돈 받아먹은 국회의원이 못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못되게 만들어야 돼요. 못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공천 주잖아요. 공천 줄 때 떨어질 놈한테는 공천 안 주겠지. 그쵸? 이미지 나빠지면 돼요. 중국하고 사업하는 놈, 중국과 이권관계가 있는 놈, 중국 공산당 만나는 놈들, 이런 놈들을 계속 비난하면 된다고.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걸면 어떠냐. 걸리니까. 우리가 매국노라고 욕해갖고 명예훼손 걸리면 감옥에 집어넣어봐. 그러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 당선될 것 같아? 해보라 그러니까. 협박해야 돼, 협박. 친중 정치인들을 민주당에서는 못 쫓아낸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제거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친중 정치인 괴롭혀야 돼. 계속 괴롭혀야 돼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날려요. 그랬다가는 바로 감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잖아요. 인터넷 검색하세요. 왜 이렇게 게으르십니까? 검색하라고. 힌트 다 주잖아요. 검색하라니까. 조용히 알고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게 우파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은 뭐냐. 어떤 형식과 틀을 갖추려고 그래. 자꾸. 명단, 무슨 리스트, 예. 그 명예훼손 걸려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안 하잖아. 그냥 중국과 교류하는 정치인이 있다. 검색하세요. 잘 모르겠으면은 국회의원 이름과 중국을 같이 집어넣어서 검색하세요. 구글에다가. 뭐 예를 들어 나경원 중국, 김무성 중국, 김성태 중국, 뭐 김문수 중국 이런 식으로 중국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러면 쫙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고. 그거 다 나오는 걸 왜 자꾸 그렇게 입에다가 밥을 넣어달라고 그래. 게을러지지 마세요. 부지런해지. 깨시민이라며 깨시민이 되려면 깨시민답게 행동하세요. 직접 검색하세요. 방법 다 가르쳐주잖아. 알았죠? 그래서 검색해보라고. 전 얘기 안 하잖아요. 하지만 눈빛으로 아는 거지. 눈빛으로. 누군지 알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쪽은 애가 타게 돼 있다고. 와, 나 좆됐다. 저쪽에서도 공천 줄 때 그래. 저 새끼 해주고 싶은데 이거 나오면은 이거 반중 프레임에 걸려서 이거 국회의원 못 될 것 같은데 선거구 뺏기면 안 되지. 너 빠져. 다른 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뭐 안정권 대표는 저기 홍준표가 다음번에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천을 줄 때 갈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이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끼리 아름아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쟤 친중이야. 쟤 친중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공천 못 준다니까 그러네. 왜? 선거에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친중 프레임을 거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외국의 정치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렇다고 뇌물입니다 하고 주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 연구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절대 뇌물이라 주지 않아요. 합법으로 해요. 합법. 모든 건 합법이에요. 모든 건 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빈번하게 교류했느냐가 얼만큼 많이 연구비를 받았는가, 얼만큼 많이 지원금을 받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응? 눈빛으로 감을 잡으라고. 눈빛으로. 에? 저도 이렇게 유리겔라 하잖아요. 유리겔라.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직접 찾으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 에? 그렇게 자기 편 만듭니다. 그렇게 자기 편 만들어. 그런 사람들을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못해. 공천 못 주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좋은 매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거리고 떠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거리고 떠들면 돼.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이 게릴라 전술을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게릴라 전술 쓰려 하잖아요. 뭐시기 뭐 조직을 만들고 뭘 하고 이렇게 뭐 우파 사람들 뭐 지식인들 모여서 선언하고 그런 거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게릴라 전법 써야지. 게릴라 전법. 불특정 다수에 의한 공격이 들어가야죠. 불특정 다수에 의한 대규모적인 공격. 예?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나자빠지는 거예요. 와이시장 안 되겠다. 나경원 같은 애들 대표되잖아요. 어? 불특정 다수가 공격해야 된다니까. 니들 제정신이야? 너희들 안 찍어? 괴롭히면 된다니까. 그럼 쟤들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못했느냐 여태까지. 그 국민들이 자꾸 인물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번 대안은 누굽니까? 누구를 뽑아줘야 됩니까? 누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맨날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장난치고 노는 거라고. 니들이 우리 아니면 되겠어? 우리가 이렇게 대통합, 우파 대통합 이렇게 프레임 짜놓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대세인데 니들이 우리 안 찍고 해? 결국 선거 때 되면은 민주당 싫으니까 우리한테 오고 말걸? 하하하하 이런다고. 결국 너희들은 손들을 것이다. 못하게 해야지. 아시겠어요? 괴롭히세요. 괴롭혀야 되는 거야, 괴롭히는 거. 에? 막 괴롭히세요. 방법은 다양해요. 그렇죠? 댓글도 있고 전화도 있고 술 먹으면 아가 떠드는 것도 있고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여러분 옛날 때 역성혁명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파리에다가 꿀로 한자를 쓰잖아요. 어떤 새끼 개새끼 이런 식으로. 그때 애벌레가 이렇게 먹었더니 그 한자 모양이 드러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들고 가서 전하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쟤들 죽이세요. 이런 짓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떠드는 지지배배 거리는 뻐꾸기 소리가 쟤들을 작살내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길들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져버리세요. 네? 조져버려. 절대 우리가 힘을 쓰는 거는 선거밖에 없어요. 선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선거에만 의존하니까 얘네들이 적당히 때우다가 선거 때쯤 돼서 야 프레임이 이렇게 짜져 있어. 민주당, 우리 우파 통합연대. 누구 찍을래? 민주당 찍을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찍었던 거야. 할 수 없이. 그쵸?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릇을 개판으로 만들었지 애들을. 근데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서부터도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죽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초죽음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면하게 자꾸 친중, 중국과 교류하고 만난 정치인들을 자꾸 끄집어내십시오. 신문기사 많잖아요. 신문기사 링크하는 거예요. 신문기사 링크. 아무 말도 쓰지 마세요. 말 쓰면 그 말 갖고 꼬투리 잡을 테니까 신문기사만 링크하세요.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네.
누가 누구랑 만났다.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중국 누구 만났다. 누구랑 경제 교류했다. 페이스북에 그냥 신문기사 올리세요. 그거 여러분 쓴 거 아니잖아. 신문기사 링크한 거지. 그래서 공유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봤을 뿐이야.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압박이 될 겁니다. 괴롭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혁명은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하는 혁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좌파들이 군대와 경찰을 다 장악하고 여러분들이 폭력적 행동을 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왜? 건수 잡아서 체포하려고 하는 거거든. 왜 거기에 말려들려 합니까? 말려들지 말아야죠. 지능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래서 문재인도 비판을 하지만은 자유한국당 내부도 자정작용하는 거는 철저하게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쟤네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못하게끔 아주 옥죄해야 됩니다. 나경원 지금 오세훈 쪽으로 붙었습니다. 줄 서는 데는 귀신. 그렇죠? 아주 그 시대 흐름 타고 하려는 놈. 강세고 김성태 갈고도 힘들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갈구세요. 나도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어. 김성태가 제 고향의 의원이더라고. 제가 강서구 방화동 출신이거든요. 원래. 제가 원래 서울 토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방화동 출신인데 나중에 지금 경기도 광주로 이사 간 거거든요. 이런 새끼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진짜. 네, 내일 저희 광주에 갑니다. 네. 그 다음에 게릴라전. 그렇죠. 게릴라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당이 아니에요. 기득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게릴라예요. 쫓겨난 야당이라고. 권력을 잃었잖아. 권력을 잃었는데 정규전 하려고 하면 큰일 나죠. 게릴라전 해야지. 알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꾸 시간이 없다는 거는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에 시간이 없는 거지 여러분의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우리가 더 천천히 움직여줘야 쟤들이 안달박달하다 결국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왜? 도저히 안 되겠거든. 우리가 안 움직이면. 그럼 어떻게 돼? 협상 조건을 들어주게 돼요. 우리 말을. 우리가 안 움직여버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CCTV에 인터뷰 했었죠. 그리고 그 사드 배치, 그거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그거 가지고 문재인이나 그 다음 누구였어? 안희정 그 옛날 지사 공격하고 그랬죠. 나는 사드 배치 반대 당당히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은 뭐냐? 입장 표명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랬었죠? 세대. 응? 세. 안희정 그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대. 누가 그렇게 뒤에 있나? 어떻게 이게 강력하게 버틸 수가 있어? 뭐야 이게 또. 김민수 못 믿으면 누구 믿나? 왜 이렇게 믿는 거 좋아해요? 아니 여러분들 민주주의란 말의 한자가 뭔지 몰라? 국민 민자에 주인 주자 뜻 있자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가 민주주의 아니야? 그게 무슨 국회의원주의예요? 왜 그래? 여러분들 노예의식이 있다니까. 어? 여러분들은 근대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노예 사상이 있다고. 4대주의가 있고. 좌파만 친중 아니에요. 우파도 종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맨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요. 어? 그런 기대를 버리라고. 우리 스스로 뭘 하려 하라고. 그래야 돼요. 예? 맨날 누구 따라다니는 거 좋아해. 그러지 말라니까. 누구 따라다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트럼프도 따라다니려 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따라다니려 하지 말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하려니까. 민주 노예주의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잖아. 좀 근대 국가로서 근대 시민의 사상을 가져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산업화가 된 지가 언젠데. 응? 지금 2018년이에요. 언제까지 봉건적 사고방식으로 가냐고. 응? 대중은 리더가 있어야 돼요. 누가 리더 있지 말재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같이 무슨 혈통계승되는 왕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는 지도자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어? 왜 그래 자꾸. 맨날 누구 이렇게 쫓아다니냐. 그런 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음. 환율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는 그 뭐지? 그 금융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동치니까 이제 정확히 모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동대문 시장은 온 중국 시장입니다. 너무 많아 중국상이 많아요. 그래. 다 팔아넘겼거든. 우리나라 한국 제품이 좋으면 뭐해? 그 한국 제품을 파는 유통시장을 중국인들이 장악해버렸고 제조업체를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다 물류 항구도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다 장악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예? 우리는 팔아서 돈 벌 게 없잖아요. 이걸 왜 그렇게 만드냐고. 응? 다음번 정치인 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공약 왜 못 걸어요? 예? 한국 사람들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중국하고 사이가 나쁠 때 이럴 때 중국 뒤통수 치면 될 거 아니에요. 어? 미국이 우리를 인권 유린국가라 얘기하겠어요? 잘한다고 하지? 이렇게 정치를 몰라서요. 응? 중국이 쇠락해야 되는데 중국이 쇠락하지 못하게 우리가 지금 중국을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빨대 꽂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많은 것들, 아무 의식 없이 쓰는 제품, 인터넷, 통신, 컴퓨터 게임 등등이 다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갔다고. 여러분이 뭘 할 때마다 그게 다 중국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꾸 한국 경제를 죽이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끈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따라가는 거 하지 말아요. 예루살렘 수도 이전 우리나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예루살렘 그 대사관을 그러니까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키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모든 건 이게 그 규칙이 있는 거야. 뭐냐? 그 이스라엘하고의 관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다음번에 우파 정권이 생기면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는 걸 조건을 걸면서 이스라엘하고 뭐 하자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외교에서 지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선의지 선의.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 필요 없어. 이전 딱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이전할 때니까 뭐 해주세요. 이런 말 하면 추접해지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 좀 던져주고 그리고 해야죠. 여러분 낚시할 때 떡밥 던지잖아요. 낚시 던질 거 위치에다가 그래놓고 낚싯줄 던지잖아. 똑같은 원리라니까 하지 말라고. 응? 네. 그런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기존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대규모 물갈이를 할 수 있을까요? 기성세대의 정책. 기성세대의 정치관은 못 바꿀 거예요. 한번 굳어진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기성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인재는 있을 겁니다. 있어요. 화웨이 부사장 보석 받아준 거는 캐나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캐나다 사람들 인질로 잡았다고. 대신에 미국이 이번에 티벳 갖고 문제 걸었죠. 제이씨님이 박사님 중국 1대1로가 실패할 거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미국이 싫어서 실패할까는 것 외에 보다 경제적인 주요 실패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전체 계획은 몰라도 중국으로선 에너지 파키스탄의 파이프라인만 확보되면 이득 아닌가요? 각국의 항구민 부동산은 덤으로요 라고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첫째, 모든 투자 자금은 회수가 됐을 때 이익을 보는 겁니다. 내가 100억을 투자해서
어떤 회사를 세웠으면은 그 회사가 돈을 벌어서 100억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으로 일을 벌려놨는데 돈이 회수가 안 된다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1대1로 산업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 거의 지구를 반바퀴를 돌 만큼 엄청난 길이의 철도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즉 철도를 건설하는 기간이 길어요. 즉 돈을 쓰는 기간은 긴데 그리고 나서 거기로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손익분기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시간은 더 길어요. 그러면 중국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중국 내수 경제가 그거를 받쳐줘야 됩니다. 받쳐줘야 돼요.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수출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중국은 중국 경제도 발전시키면서 1대1로 사업도 계속 유지. 돈이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금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박사님 지금 북쪽이랑 철도 놓는다고 하는데 이거 반대하시나요? 이런 거 아니야? 반대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대한다고. 저는 남북철도 건설하는 거 찬성이에요. 다른 우파들처럼 막 남북통일 반대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통일 찬성.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예요. 반미를 하면서 통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중국의 타오바오 TV 생방송으로 동대문 쇼핑몰 촬영해서 중국 오너 모집해서 동대문 시장 장악하려는 공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왜 중국 오너에게 넘기냐고. 중국 애들 외국 자본 들으면 어떻게 해요? 51대 49로 해서 합작해버리죠. 100% 외국 자본에게 주지 않죠. 모든 사업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우리는 중국의 부동산을 주택 30년, 공장 50년으로 해서 빌립니다. 토지를 빌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사버려요. 이거 불평등하잖아.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 땅을 안 판다면 우리도 30년 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래?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동대문 시장 같은 거 이렇게 상가 장악하는 거 중국은 그렇게 못하게 51대 49를 하는데 우리는 왜 팝니까? 똑같이 적용하라 해요. 근데 중국은 이런 법을 적용할 때 어떤 짓을 했느냐? 소급 적용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에 어떤 사업가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갔던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사업을 했어.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야야야 바꿔. 이제부터 바꾸니까 바꾼 규칙 적용해. 이렇게 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중국 애들이 부동산을 사고 들어와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도 주택은 30년, 공장 50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우리도 중국 스타일로 그대로 해주면 돼요. 상호주의니까. 뭐야? 지금서부터는 중국 애들도 부동산 취득 안 되고 임대만 가능하다. 그리고 적용 시한 범위는 2012년부터 중국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요. 부동산을. 그 2012년서부터 해서 뭐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건 2012년에 산 사람은 지금 뭐야 6년인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24년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법 바꿔야 돼요. 그리고 중국 애들의 그 부동산 임대법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업 개발, 공업 원구를 이렇게 지정하고 공장을 지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 정부가 어떤 프로젝트 일환에 의해서 그 공업 지역을 예를 들어 공원으로 바꾼다든가 주택지구로 바꾼다든가 해서 용도 변경이 될 때는 그냥 그거는 철거입니다. 중국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야, 니들 조건 다 해서 공장 짓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법 바꾸면 어떡하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은 있는데 이런 법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공장 지세요 이런 거예요. 개수작이죠.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중국 애들이 제주도에 땅 샀단 말이에요. 30년 임대로 바꿔. 그런 다음에 그거 야 그린벨트로 지정할게. 딱 해버리면 돼요. 그린벨트. 미안해. 쏘리. 우리 정부가 중국산 미세먼지 때문에 친환경 정책 해야 돼. 우리 여기 산림 개발할래. 막아. 끝이에요. 왜? 중국이 그랬거든.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써야 돼요. 제가 쓰는 전략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게릴라 전략 쓰세요. 이런 연락하는 거. 이거 다 좌파 애들, 운동권 애들이 했던 전략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이
과거 학생운동 할 때 탄압당할 때면서 억울해 하면서 했던 법을 만들었죠. 독재 때 자기를 탄압 못하게 한 거. 그리고 지금 쟤네들 권력자 됐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걔네들이 만든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쓰는 원리가 전형적인 태극권이에요. 태극권. 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잖아. 난 내 힘 안 쓴다니까. 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갖고 그 힘으로 적을 제압한다가 제 전략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합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복싱같이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잘 안 해요. 물론 힘도 딸리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전략을 씁니다.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저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거예요. 만들어진 법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좌파들이 만들어 공산당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중국 개발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걔네들을 연맥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 애들, 그러니까 다음번 우파 정권이 생기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침탈, 자본 침탈을 다 이렇게 해서 소급 적용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대한민국 혼자 하면은 집중포화 당하니까 이거를 미국하고 연대해서 국제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할 거예요. 국제적으로 합시다. 전 세계 국가가 중국에게 자본 침탈을 당했으니까 이거를 중국과 상호주의 하자. 중국 법 바꾸지 말어. 그대로 냅둬. 3,000인도 50년 해. 우리도 그대로 할 테니까 하고 싹 바꿔버리면 돼요. 한국만 타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외교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도장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 미국의 그 불쌍하게 이민 가는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네, 또 그냥 그렇죠. 한국도 중국처럼 하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배운 게 뭡니까? 중국인들의 전술이에요. 제가 중국인들의 전술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욕 안 하기입니다. 안 씻어. 중국인 목욕을 안 하면서 인내력을 배우는 거죠. 머리가 근지럽고 머리가 떡이져도 머리를 안 감을 수 있는 이 인내와 끈기. 그거로부터 10년지대계, 100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머리카락 긁고 냄새 맡고 이러면서. 배우려니까 항상 강한 적을 무조건 미워하지 마세요. 강한 적일수록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적의 흐름에 몸을 맡기려니까. 적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댄스를 치다가 딱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도, 합기도, 그 다음 뭐냐, 태극권, 뭐 택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원리거든. 우리가 미국같이 강한 나라, 중국같이 강한 나라를 상대로 복싱을 한다 쳐보세요. 그러면 헤비급이 무조건 이기지. 그렇죠? 게임의 룰을 바꾸니까 게임의 룰을. 저쪽이 복싱을 하려고 하는 게 복싱의 룰은 뭐예요? 글러브 끼고 손만 쓰잖아. 나는 합기도 하면 돼. 그럼 나는 손발 쓰고 발차기 헤딩 다 해도 되거든. 룰을 바꿔버리려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MMA 파이팅 할 때 제일 무서운 무술이 유술입니다. 복싱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딜머리를 긁는구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머리가 근지러워요, 자주. 중국은 물값이 비싸고 온수가 나오는 집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가난한 동네 사셨나 보네. 응? 제가 중국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지역은 진짜 그랬어요. 온수뿐만이 아니라 냉수도 안 나왔어요. 그 요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단수가 있는 날이 있었어. 단전도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지역은 중국의 오도구, 우따거우 거기 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좋은 지역이 아니라 완전히 저기 뭐야 소림쿵푸에 나오는 그 중국인들만 사는 빈민지역에 살았거든. 제가 유일한 내국인이었어요. 한 달 임대를 내가 4만 원인가 5만 원 냈다고. 한국 돈으로. 아주 저렴하게. 뭐야 이게. 박사님 전 KGB 요원 영상 보셨나 보네. 나 그런 거 몰라요? 내 머리 자체가 교활해요.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냐? 내가 살던 나라가 그런 나라니까. 내가 유학을 하고 내가 일을 했던 나라가 죄다 빨갱이 국가였다니까.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그쪽 그 정보기관 요원들이 저를 4년간 따라다녔어요. 저 새끼 뭐야 그러고 스파이 아니야 그러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무슨 놈의 유학입니까? 유학은. 걔네 나라 같으면 벌써 손자도 낳을 수 있는 나라인데. 응? 그래서 따라다녔다고. 그러다 내가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감시를 풀었지. 저 감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장춘 살았어요? 장춘에 예쁜 여자 많다 그러던데 전 못 가봤어요. 그 다음에 박사님 부인을 꿈속에서 봤습니다. 좋네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반중이래요. 이런 쌍 똑바로 보라니까 똑바로 꿈을 꾸려면 개꿈 꾸지 말고 제대로 꾸세요. 분명히 아주 섹시하고 예쁜 여자였을 거야. 중국 안 무너져요. 그렇죠. 중국이란 나라는 계속 유지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정세는 상당히 예민한데 드러나게 한쪽에 치우친 대립각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위험하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고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고 우리는 하필이면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르헨티나나 저 뉴질랜드나 이런 데 살면 해도 돼. 뭐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전선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립 못 지켜요. 여러분들이 중립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접경 지역의 비애이자 기회입니다. 비애이자 기회. 비애는 뭐냐? 지는 쪽에 줄 서면 비애, 이기는 쪽에 줄 서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그럼 누가 이기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가?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접경 국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빨치산이 밤에는 빨치산, 낮에는 뭐 국군이었다면서요. 선택하라니까. 중립 없어요. 뭐 박사님 섹시하고 예쁜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여잔데 친러나 친중이면 어떡하실 건가요? 대신 박사님을 무지하게 사랑하고 돈이 많고 착하고 예뻐요. 그런 여자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가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친중이나 친러면은 안 해요. 이게 제 소신이에요. 제가 요즘 장가를 가려고 카자흐스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여자 소개팅도 다 받아봤어요. 제가 저번에 베트남 간 적 있잖아요. 거기서도 여자 소개를 받았어. 근데 안 했어.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중국 여자였어. 끝! 모든 대화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베트남 여자를 원했던 거지 베트남에 있는 화교를 원한 게 아니었거든. 내가 왜 해? 미쳤어요? 안 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등록은 그죠. 그런 여자는 좋죠. 개념 있는 중국 여자잖아. 중국 여자가 아니지. 대만 여자잖아. 응? 그 뭐라고 할까. 전향시켜서 사귀세요? 택 떠는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 여자는 스파일 게 10중 8구인데 어떻게 전향시켜? 응? 그리고 왜 그런 위험 요소를 내 주변에 둡니까? 절대 안 두지. 그냥 예쁘고 그러면은 애인으로만 새기세요. 결혼하지 마. 왜 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남자의 단점이 뭐냐? 예쁜 여자만 보면 흐물흐물해져서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려 한다고. 절대 그 짓 하면 안 돼요. 거시기는 뜨겁게, 머리는 냉정하게, 차갑게 가야 된다니까. 네? 거시기는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가야 돼요. 뭐냐? 공과사 구별하라고. 그래서 얘기해. 러시아 애들이 옛날 때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 여자들이 예뻐요. 그래서 러시아 여자들을 이용해서 미녀 스파이 전략을 소비에트. 지금도 러시아 애들이 그 전략을 써먹고 있다고. 응? 근데 왜 그 전략에 넘어가? 하고 끝. 아무것도 주지 말어. 그거예요. 왜 해? 응? 등신같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뭐 섹스 못해서 환장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응? 누가 말은 쉬워요 그러는데
아, 저같이 중앙아시아에 오래 살면서 예쁜 여자를 많이 보면은 단련이 됩니다. 아, 많어. 너 같은 여자.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걸로 지금 나를 꼬시려고 택도 없어 이렇게 나가야 돼요. 뭐야 이게 강심판이에요. 박사님 한국 여자 결혼하세요. 외국 여자에게 주기 아까워요. 아이,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나는 그 대가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게 허용되는 사람. 중앙아시아밖에 없어. 예. 요즘 누가 부모 모시려고 그래 여자들이. 안 돼. 가정을 그 중요시하지 않는 거는 소용없어요.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한데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자는 안 돼. 뭐야 핫 아이씨 백인 여자 냄새 많이 나는데 정말 환타지 쩌네. 저 환타지 없어요.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해봤수? 해봤수? 상상을 하지 말고. 나는 잘 알아요. 그런 편견을 갖지 말라니까 그러네. 예?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건 죄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걸 자꾸 죄악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사님 채널 어렵게 찾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게 어렵게 찾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저희 방송을 퍼갔던 그 구독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10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커뮤니티에다가 남겨달라는 거예요. 김정민 박사 채널이 새로 열렸으니까 많이 뭐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여성은 어떠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조금 소화가 안 되네. 네, 눈썹 문신 했습니다. 채팅 질문 지금 해주고 있죠, 지금. 그렇죠. 국제전략연구소 그대로 뒀으면 10만 찍었을 텐데 못 찍게 한 거죠. 왜? 10만 찍으면 관리 들어가거든요. 그 전에 싹을 자른 거죠. 뭐 여기 뭐 다른 채널들도 막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정치 채널이에요. 정치. 그렇죠? 그러면서 우파적 성향, 우파라기보다는 반공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네. 우리 채널의 특징이 반공적 성격이 강해요. 여기서 반공은 반복, 반중이에요. 반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러면서 친미이기는 하지만 자주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막 의존하자가 아니라 미국하고 당당해지자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근데 이런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도 일종의 방송을 하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뭐는 슈퍼챗이 됐던 후원금이 됐던 뭐 우리가 이제 뭐 공연을 해서 받는 공연 수입이 됐던 이런 걸 운영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자립성이에요. 자립성. 그러니까 저희는 관변된 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은 되지 않겠다요. 관변단체, 즉 어떤 특정 정당을 막 밀어주면서 뭐 아부 떨어가지고 뭐 어떻게 좀 다음번에 자리 좀 잡아볼까, 어떻게 좀 지원금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기보다 안 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했던 게 자정 자립이에요. 재정 자립. 왜? 금전적으로 자립성이 높아야만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을 할 수 있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회의원들 말 안 들으면 길들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재정 자립이 돼야만 됩니다. 근데 그 재정 자립을 갖다가 큰손 돈을 받으면 어떤 문제 생겨요? 큰 손이 훅 빠져나가면 난 한 방에 쓰러지는 거라고요. 여러 사람이 진짜 좌파들이 좋아하는 말처럼 풀뿌리 민주주의죠. 쫙 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어.
그게 저희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운영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애들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가 안 낍니다. 절대. 국회의원 뭐 제발 저희 뭐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요청도 안 해요. 왜? 우리가 갑인데 왜 우리가 의뢰 행동을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자립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12월 달 지나면은 재정 자립도는 100% 완성될 것 같아요. 우리 목소리 떳떳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뭐 반문연대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뭐 데려다 놓고 막 하면서 당신 훌륭함 이런 똥구녕 반지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런 새끼들 나타나면 욕을 해요. 야, 이 개 같은 이러면서 욕을 한다고. 신념 넘는 새끼 이러면서. 왜? 재정 자립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비겁한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나라의 많은 인터넷 우파 채널들이 재정 자립도를 갖고서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저희만 정치인들을 까서는 안 돼요. 모든 우파 인터넷 채널들이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자꾸 까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도까지만은 우파 정치인들도 까야 돼요. 왜? 뭐가 됐던 우파 정치인들도 부정부패 때문에 기득권에 대한 안이함, 그 다음에 주사파에 대한 그 경계심이 풀어졌던 거, 중국에 대한 그 안이함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정치에 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로 잡아야 되고 힘을 다시 키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도 공격하지만 내부적인 청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시에 해야 된다고. 근데 그냥 저쪽만 욕하고 그냥 이쪽 대충 넘어간다? 문제가 어떻게 되냐? 대다수의 부동층들이 우리에게 안 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동층을 못 잡으면 선거는 집니다.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뼈를 깎는 각골통안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지들 밥그릇은 지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밖에서 아가거리면서 압박을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모아놓고서 뭐 사이다 발언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똥구역 반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새끼야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쓸 때 쓰더라도 군기교육 시키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제거해야 될 놈은 제거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경원 까주세요. 나경원은 병신이에요. 병신. 응? 할 수 있는 게 없어. 걔는. 뭘 할 줄 알아 도대체. 응?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 가오마담 아니야. 가오마담. 응? 가오마담 뽑아놓고 뭘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걔가 뭘 했는데. 응? 그 과거를 보여. 인터넷 검색 좀 하세요. 왜 이렇게 게으르십니까? 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에? 그 다음에 웃긴 것도 많이 나오네. 그 다음에 나경원 금수저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좌파들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게 참 우리가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좌파 빨갱이랑 싸우면서 우파들의 부패하고 나태한 사람들과도 양쪽을 동시에 싸워야 되는 딜레마에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가 그래요. 우리의 위치가.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 옛날 때 우파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할 때 그거를 공으로 삼으면서 게을렀던 거에도 한 문제가 있다고요. 너무 우리가 긴장을 빨리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그건 우파 사람들 반성해야 된다고. 우리나라에 우파 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니까. 그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출세를 할 수 없게 장벽을 만드는 게 생겼어요. 소외계층이 생겼다고. 뭐 어쩔 수 없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급진적 경제성장 그런 일이 발생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부지런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냉전이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방심을 했기 때문에 그 빈틈을 좌파들이 노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보통의 정상적인 케이스 같았으면요. 나나 안정호 대표 같은 사람들은 좌파가 됐어야 되는 게 옳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존의 우파 기득권 세력들한테 소외받는 세력이라니까. 우리는 왕따예요, 왕따. 소외받는 세력이라고. 그 소외받는 세력이기 때문에 소외를 당해서 있는 사람들을 좌파들이 끌어갔다고요. 지네 쪽으로. 야, 저 새끼들 족같지? 우리한테 와. 우리가 키워줄게. 이렇게 나갔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용화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응?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용화 되는데 나나 안정환 대표 같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안 됐지. 물론 저는 외국에 있어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좌파 애들은 저한테 자주 물어요. 김 박사 왜 우파에 문제가 많은데 우파 두둔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지는 간단합니다. 좌파에 빨갱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하는 건. 좌파에 빨갱이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글로. 나는 공산주의자는 싫거든. 내가 공산주의 국가에 살아봤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족같은지를 잘 알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요. 계층의 변화는 원천 차단됩니다. 원천 차단이 돼. 출세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싫은 거예요. 지금 우파 사람들이 만들어온 이 경제 발전과 이 시스템은 과거와 같은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계층의 점프나 이런 게 안 되고 둔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고쳤을 수는 있어. 근데 좌파는 빨갱이가 들어있어서 아예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니까. 나도 돈 벌고 싶고 나도 출세하고 싶어. 그런데 공산주의는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군 좋아서 이 짓 하냐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다고. 왜?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사람 무진장 많다니까. 할 수 없이 찍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왜? 빨갱이 되긴 싫으니까. 응? 그랬고 그거를 이용해서 게으른 기득권 우파 정치인들이 야야 선거 치러 왔다. 우리 한 뽑은 대안 없지?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동을 걸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속으면 안 된다예요. 응?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요. 왜? 여기서 지쳐서 좌파로 전향한 사람이 많은데 가봐야 죽음의 길이라니까. 이제 느끼시잖아요. 여태까지는 보이지 않게 좌파가 있다 수면으로 탁 나오면서 정권 잡고 주류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 확 무너지죠? 미국이 죽여버린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실감했잖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좌파 정권이 종북인지 몰랐는데 진짜 종북행위 하잖아. 이제 알았잖아. 종북행위 하는 거 드러났고 경제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이제 알았잖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파로 돌아와야 돼요. 우파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의 우파는 좌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우파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거부감이 있다고. 왜? 그게 싫어서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로 안 간다니까. 그게 싫어서 좌경화됐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 생각은 일반 대중이에요. 일반 대중. 즉 빨갱이가 아닌 일반 대중. 응? 정치 이념 없이.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경제 실패로 지금 계속 나오고 부동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기존 우파 정치는 못해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과 역사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저는 좌파 우파 다 깐다니까. 제가 좌파 우파를 다 깔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까는 거예요. 그래야 소신 발언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좌파 우파를 다 까면서도 그래도 60%는 우파 쪽을 지지해주는 편인 거예요. 심적으로는. 왜? 그래도 공산화는 안 되니까. 응?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똑똑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라는 거예요. 응? 이제 문재인이나 그쪽 추종자들이 빨갱이가 때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예요. 정신 차렸다 해서 무조건 기존 우파한테 가는 거 거부감 느끼잖아요. 아, 그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해. 왜? 나도 피해자니까. 어?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라니까.
다 의도적으로 막았어요. 여러 가지 사회 진출의 기회를. 나도 그거 잘 알아. 나도 그걸 느껴봤고 나도 그거 피해냈고. 더러워서 카자흐스탄 유학 가버린 거 아니야. 직장 생활하다가. 더러워서. 네? 하도 차별받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진보 우익을 만들어내는 게 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진보 우익을 만들 때 무슨 계파 따지고 학연 따지고 혈연 따지고 지금도 기존 우파 사람들은 자꾸 이거 하려고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마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좌파 쪽으로 갔다가 우파로 전향하고 싶은데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탈출구는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탈출구 있어요. 심리적 탈출구.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국익을 보고 가자. 국익을 보고. 국익을 보고 뭉치자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국익을 보고 가면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네. 실수할 수는 있어. 그런데 지도자급의 실수는요. 실수 인정하고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일본도 보세요. 사무라이들 전쟁하다 지면은 책임지고 할복해서 죽죠. 지도자는 책임을 지고 빠지라 해요. 왜 자꾸 지저분하게 자꾸 손가락 꼽으려 하냐고. 어쨌든 실수했고 정권 놓치게 했고 실패하게 만들었잖아. 빠져요. 빠져. 니들이 뭔 자격이 있어 하는 거예요. 응? 사무라이가 답게 사무라이 정신을 좀 배우라고.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니들은 실패했어. 빠져. 이거예요. 응? 빠져. 끼어들지 마. 이거예요. 그래야 당을 살리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우파를 살리는 길이고. 이런 방구하지 말라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빠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역사가 평가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책도 있잖아요. 뭐야? 결국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 빠지라 해요.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역사는 당신을 더럽게 쓸 테니까. 욕을 할 테고. 응?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빠지는 게 좋다예요. 괜히 욕먹고 빠지면 분위기 안 좋잖아. 이미지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이 빠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정치적으로 예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111분이면 1시간 40분 정도 했네. 그래서 꽤 많이 했는데 이제 슬슬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엘리트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뭐냐? 맨날 서민 얘기하는데 엘리트 의식 가지세요. 그러니까 프로 의식을 가지라고. 프로 의식. 과거에는 헝그리 정신으로 했다면 이제는 프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선진국이 돼야 되니까. 프로 의식이란 건 뭐예요? 나갈 때와 빠질 때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진짜 귀족답게, 지도자답게, 엘리트 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엘리트 정치 그룹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하면은 외국 정치인들, 우리 정치인들을 개같이 봐요. 이게 뭐야 이게. 니들이 정치인이야? 이렇게 된다고. 대접받으려면은 엘리트답게 굴라고. 엘리트답게. 그래.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요. 안정권 대표 방송에 나와서 반성문 쓰세요. 아무나 한번 먼저 와보시지. 오셔가지고 한번 인터뷰 한번 하시지 그러세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욕 바가지를 한번 드시고 욕도 먼저 먹는 게 낫잖아요. 그 욕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모진 사람들은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으면은요, 그 용기에 대한 평가는 해줘요. 절대 그런 사람 나쁘게 되라고 하지 않는다고. 먼저 해야 기억이 남잖아, 국민들 속에.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좋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랑 맞짱을 떠서 세게 자아 비판, 인민재판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놈은 안 되고, 얘기했듯이 장군은 할복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우리 쪽 오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와서 정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파가 황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고요.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